지난 시간까지는 두 번째 대단원인 산과 알칼리의 제조, 단원을 공부할 때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의 제조 중에서도 질산에 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을 배웠고, 그 다음에 화합물을 성질에 따라 산과 염기로 구분을 했고, 이 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항산, 질산, 염산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특징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질산에 대해서 한번 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복습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접촉식 황산 제조 시 이산화황을 삼산화황으로 전화시킬 때 사용하는 촉매는? 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접촉식 황산 제조, 즉 촉매를 접하게 해서 만드는 황산 이라고 해서 우리가 접촉식 황산 제조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었고, 이러한 접촉식으로 황산을 제조할 때 그 과정 중에 이산화황을 삼산화황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황을 삼산화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촉매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촉매의 명칭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배운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교과서를 조금만 넘겨보아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바로 오산화 바나듐입니다. 오산화 바나듐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식 황산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아까도 질산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유명한 뮤직비디오 속 한 장면인데 혹시 누구 뮤비인지 맞춘 친구가 있나요? 이 뮤비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뮤비인데 이 뮤비의 제목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뮤비의 장면을 선생님이 이번 시간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혹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질산이 이러한 다이너마이트, 즉 폭약을 만드는 데 원료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산을 했을 때 다이너마이트랑 연결이 됐었지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바로 산의 제조 원리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산 중에서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질산의 제조 원리랑 방법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영상을 다 보고 나서는 스스로 산의 제조 원리와 방법을 떠올렸을 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충분히 잘 도달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산의 성질과 용도입니다. 질산의 성질과 용도를 배우기에 앞서 이 질산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어떤 화합물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산에 대한 화학식을 적어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이 화학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름이 뭔지 묻는 것처럼 이러한 화학식은 이 화합물의 이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산 말고도 또 다른 화합물을 접할 때 이러한 화학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HNO3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질산의 화학식인데 HNO3를 살펴보면 H는 주기율표상에서 1번인 수소이고 N은 주기율표상에서 7번인 질소, O는 주기율표상에서 8번인 산소입니다. 따라서 질산은 한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질소, 세 개의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산의 성질과 용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산은 무색의 액체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무색의 액체로 존재하는 질산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분해가 되어서 황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산은 햇빛에 노출시켰을 때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햇빛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험실에서 질산을 보게 될 때, 이 질산이 무색이고 액체로 존재하고 있었고, 왜 갈색병에 보관하는지, 이번 시간 내용을 배운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산이면서 강력한 산화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강산과 강력한 산화제, 이 두 가지를 진한 글씨로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바로 산 중에서도 강한 산, 달리 말해서 완전하게 이온화되는 것을 우리가 강산이라고 이야기했고 일부만 이온화되는 것을 우리는 약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H+와 NO3-로 완전하게 이온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강력한 산화제이다. 이것을 선생님이 밑줄 쳐놓았는데 여러분들이 강력한 산화제 말은 조금 비슷하지만 이 두 번째 나오는 강력한 산화제는 처음 접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화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뒤에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에는 그냥 질산이 강산이면서 강력한 산화제이다. 이러한 용어들만 여러분 눈에 익혀 놓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질산 역시 우리가 농도에 따라서 묽은 질산, 진한 질산, 질산 나트륨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각각의 분류에 따른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묽은 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료나 인강석을 분해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 진한 질산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와 반응을 하는 데나 염료를 만드는데 화약을 만드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 사진으로 보여준 다이너마이트 같은 화약을 만드는 데나 의약품을 만드는 데나 로켓 연료로서 주로 사용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산나트륨은 특수 비료를 만들거나 유리 산업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 표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굵은 글씨로 밑줄을 친 질산은 햇빛에 노출되면 분해가 되는 성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갈색 병에 보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질산은 그 성질이 강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산화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진한 글씨들은 여러분 눈에 꼭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산의 제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산을 제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칠레 초석법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칠레 초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칠레 초석을 분해해서 제조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칠레 투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크 방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크 방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방전을 일으켜서 말 그대로 방전을 일으켜서 질소랑 산소로부터 제조한다 라고 해서 아크 방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스트발트법 다른 말로 해서 암모니아 산화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암모니아를 산화시켜서 만드는 오스트발트법이 있습니다. 크게 질산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칠레 투석법, 아크 방전법, 오스트발트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오스트발트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오스트발트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칠레 조석법, 아크방자법 이런 용어들 정도만 한번 있다는 것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산을 제조하는 방법, 즉 오스트발트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스트발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를 산화시켜서 산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암모니아 산화법이다 라고도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암모니아를 산화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NH3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NH3를 산화시킨다. 달리 말해서 산소화시킨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즉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반응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일산화질소, 일산화질소라고 해서 산소가 하나 일산화인 질소, 즉 화학식으로 하면 NO 이것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일산화질소를 다시 산화시켜서 이산화질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산화질소는 산소가 하나 있는 질소라면 이산화질소는 산소가 두 개 있는 질소입니다. 이러한 일산화질소를 산소랑 반응시키면 당연히 산소가 하나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산화질소를 산화시키는 공정을 거쳐서 우리는 NO2라고 하는 이산화질소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3단계로 이산화질소 흡수 공정입니다. 이산화질소 흡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질소, 즉 NO2를 물에 흡수시켜서 그러니까 NO2를 H2O와 반응시켜서 HNO3,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질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반응식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 바로 밑에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식입니다. 이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식을 보면 NH3,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산소 분자와 반응시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HNO3인 질산과 H2O인 산소를 얻는 H2O인 물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 화학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반응식을 봤을 때 암모니아를 산화시킨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암모니아 산화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질산을 제조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질산은 농도가 연한 묽은 질산입니다. 이러한 묽은 질산의 농도는 68% 이하로 굉장히 농도가 연한 편인데 이러한 농도가 연한 질산이 아니라 우리가 진한 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진한 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묽은 질산을 농축, 그러니까 레몬 농축액처럼 그런 농도를 높이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공정으로는 폴링식과 매기식이 있습니다. 이 폴링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한 황산을 가해서 증류, 끓이는 방법이라면 매기식은 탈수제로 질산 마그네슘을 가해서 탈수 농축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수 세탁기 돌릴 때도 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물을 빼는 것을 우리가 탈수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폴링식과 매기식을 이용해서 묽은 질산을 진한 질산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폴링식이나 매기식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조화학을 공부했다면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산의 성질과 용도를 봤었고, 그 다음에 질산을 제조하는 방법 3가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스트발트법, 다른 말로 해서 암모니아 산화법, 그 과정의 전체적인 3가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대한 배운 내용을 문제로 복습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중에서 일단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면 질산의 제조 방법 중 현재 공업화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는데 솔베이법, 접촉법, 아크방전법, 오스트발트법, 칠레 조석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산을 만드는 방법은 아크방전법, 오스트발트법, 칠레 투석법이고 그 중에서도 현재 공업화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오스트발트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의 제조라고 해서 크게 황산, 질산, 염산 이 3가지 산을 제조하는 방법과 성질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황산과 질산을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염산을 배우고 이제 염기의 제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듣는다고 모두 고생을 했고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